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6일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들 제가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다 여러분의 투자와 생활에 직결된 얘기니까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시장의 최대 화두,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엔비디아는 스스로 매출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얘기는요,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에서 시작됩니다. 이 회사가 자기네 최대 고객사 중 한 곳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마치 엔진이 자기가 쓸 연료를 스스로 막 주입하는 좀 이상한 그림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회사인 코어위브에 무려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월가 분석가들 사이에서 순환금융이라는 약간은 생소한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이 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순환금융?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돈으로 제가 하는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어때요? 제 가게 매출은 오르겠죠. 근데 이게 과연 진짜 건강한 매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갸우뚱하게 되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돈이 어떻게 도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먼저 1단계, 엔비디아가 고객사인 코어위브에 20억 달러를 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투자구나 싶죠. 근데 2단계, 코어위브가 바로 그 돈을 받아서 뭘 하냐? 더 많은 엔비디아 AI 칩을 삽니다.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마지막 3단계, 엔비디아는 이 판매를 자기네 장부에 신규 매출로 딱 찍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걸 보고 이거 성장 아니야, 사실상 구제금융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위브가 지금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엔비디아가 도와준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AI 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그 실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표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야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면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 즉 큰 손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말 유명한 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낸시 펠로시 의원의 포트폴리오 변화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애플 주식을 무려 5천만 달러어치 팔았고요. 엔비디아, 디즈니도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일단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돈 다 현금으로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훨씬 적은 돈으로 미래의 더 큰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로 알파벳, 아마존, 애플 같은 우량주들의 장기 콜옵션, 그러니까 립스를 사들인 겁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수익은 실현해서 주머니에 챙겨두고 혹시 모를 하락 위험은 피하겠다. 하지만 빅테크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믿음은 버리지 않겠다. 정말 절묘한 줄타기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개별 주식 이야기에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아주 거대한 글로벌 변수, 바로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숫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40%. 이게 뭐냐면요. 지금 중국에 있는 배터리 공장 중에 가동을 멈춘 곳의 비율입니다. 10곳 중에 4곳이 공장을 놀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전기차 배터리라는 핵심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과잉 생산 문제가 터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에 높은 막대가 중국의 생산 능력이고요. 오른쪽에 낮은 막대가 전 세계의 수요예요. 이 엄청난 격차 보이시죠? 만들어내는 건 이만큼인데 필요한 건 요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이 남는 물량들이 헐값에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오면서 물가를 끌어내리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AI와 중국이라는 큰 그림을 봤는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또 다른 위험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거든요. 과연 뭐가 숨어 있을까요?
네,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감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정말 예의주시하는 건 바로 그림자 금융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은행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모 대출 시장인데요.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그 충격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기에다 이번 주에 미국 연준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요, 엔비디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부터 이 헤드라인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본 것처럼 빅테크 주식 정말 화끈하게 오르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죠?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분산 투자가 왜 투자의 정석이라고 불리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지갑 사정입니다. 중국에서 배터리가 남아돈다? 그럼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 가격이 싸지겠네? 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림자 금융 같은 숨겨진 위험들, 이건 터지기 전까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번 터지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장, 과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거품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현실일까요? 눈부신 기술 혁신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위험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야말로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장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